반갑습니다. 우리 용원고 1학년 친구들 드디어 나타났다. 우리 원의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풀이 시간이 나타났다. 숙제로 내줬는데 풀만했니? 쉬운 거니 한 방에 정답이 나왔지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지? 뒷부분의 문제들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외웠던 공식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고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들, 원의 현의 길이에 대한 성질, 정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높이와 밑변의 관계, 그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면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도형 파트 부분은 배우고 있는 단원의 개념과 공식만 외운다고 풀리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기존에 공부했던 도형들에 대한 몇 가지 공식들, 성질들을 계속 누적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활용 문제들은 손도 댈 수가 없다. 자, 그 생각을 해 나가면서 1번부터 한번 풀어가보고 다소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문제를 찾아가시고 혹시 연산이 좀 필요한 문제나 도형이 많이 섞여 있는 문제는 본인이 정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해설과 풀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도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편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어. 다양한 풀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시다.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원의 방정식을 우리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었어. 왼쪽 화면을 한번 보자.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그게 뭐였냐면 중심이 누군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누군지를 알면 게임 끝. 1번 문제 해볼까? 중심 2,1,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했다. 바로 다 됐네. 정답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중심 가르쳐 줬으니까 은 반지름 루트 3의 제곱. 이게 1번. 자, 2번입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물었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 중심과 반지름을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두 점 A와 B가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해보자. 그 지름의 정중앙에 원의 중심이 들어있고 그 중심과 A의 거리 혹은 중심과 B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 자, 따라서 요 2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자. A와 B의 중점, 그놈을 내가 O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니? X의 좌표의 합의 반, Y 좌표 합의 반. 이게 중심이야. 그치? 자, 중심 구했어. 그럼 이제 나는 반지름 구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에 이르는 거리야. A와 O. 혹은 B와 O의 길이를 구해도 되고, 혹은 AB 길이 전체를 구해주면 그게 지름인데 걔의 2분의 1을 우리가 찾을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지. 자, 그러면 어렵게 들어가지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중심 1,3과 나는 4,2 사이의 거리 BO의 길이로 한번 찾아가 볼 거야. X값의 차이 3의 제곱, Y값의 차 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 다 됐지. 중심 알고요. 반지름 알면요. 내가 찾을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에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0이 돼준다.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지. 그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내용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는구나 이야기였어. 자, 그런데 3번은 조금 다소 귀찮게 하는 문제야.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보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물었어.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심과 반지름이거든.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중심에서 선을 그은 이 길이가 얼마인지가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중심도 안 가르쳐주고 가로 2번 문제처럼 지름에 대한 힌트도 안 주고 지 마음대로 있는 원위의 세 점을 가르쳐줬어. 자, 정확한 위치도 몰라. 원의 중심도 모르고 반지름도 모를 뿐더러 이 세 점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조차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자, 그럴 때는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봐봐. 원의 방정식을 정의하는 방법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 때였지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돼 있으면 중심 반지름이 너무 보기가 좋아. 그런데 이 2차 식을 쭉 전개해서 펼치도 요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식 역시도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나는 A 값과 B 값과 C 값 모르는 문자 3개의 값만 알아주면 원의 방정식이 툭 하고 튀어나와. 이 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를 아니까 넣고 넣어버리면 식 3개 만들어지겠지? 아, 그걸로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구해보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식 그대로 여기 들고 와서 여기 대입을 한다. 0,0을 대입해버리면 앞에가 싹 다 0이 되고 C는 빵. 아, 쉬워졌어. C 값은 일단 빵이래. 삭제. 두 번째, 0,4를 넣어보자. X자리에 빵, X자리에 빵 다 사라지고 Y자리에 4, Y자리에 4를 넣어버리면요. 16 더하기 4b가 0이 되어서요. b값은 마이너스 4다. 얼추 다 나왔다, 그자? 자, 세 번째 3,3을 넣어라. x3, y3 집어넣으면요. x의 제곱 9에 y제곱 9에 더하기 ax 3a 더하기 by b가 마이너스 4라고 했어. 그럼 거기에 3을 곱해준 요 놈이 빵이래. 18 빼기 12 6이네. 그 6을 넘기면 3a는 마이너스 6, a의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가 되네. 다 됐지. a값, b값, c값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넣어보자.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게 우리가 찾을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해되니?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냅다 넣으면 되고 중심과 반지름을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방정식에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씩 활용을 해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물었어. 아, 우리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려고 하면 우리 공부했던 이런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완전 제곱으로. 고쳐봅시다. x 제곱과 8x니까 4의 제곱이면 되겠지? 16이 필요했다? 그럼 16 빼주자. 더하기 y 제곱과 마이너스 6y y 빼기 3으로 묶어지겠지? 그리고 3의 제곱 9가 없었는데 내 맘대로 써먹었어. 그러면 빼주면 그만. 따라서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4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둘이 합쳐서 넘어가면 25. 25는 5의 제곱 끝! 중심 몇 콤마 몇? 보이지? 중심은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4 콤마 얘가 0 되는 값. 3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할 세 값의 합은 좌표, 좌표, 반지름, 좌표, 좌표, 반지름 세 개를 다 더해줘라. 따라서 정답은 4가 돼줍니다. 조금 활용한 정도다, 그죠?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원과
직선이 위치 관계를 물었다. 교점의 개수를 물었다.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도록 하는 것을 물어봤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봤어.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기도 했지만 원의 중심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기도 했다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자.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해 볼게. 자,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를 묻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립해야겠지? y 자리에 2x 더하기 k를 넣어볼 거야. 조금 키워볼까? 자, 넣어보자. 그럼 여기에서 식을 싹 다 정리하면 5x제곱 더하기 4 kx 더하기 k제곱 빼기 8은 0이 되지. 해의 개수가 궁금해? 판별식으로 해결이 되겠지. x의 개수가 짝수네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2 판별식이라고. 자, 이 판별식의 값에 부호에 따라서 해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한 개 접하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고. 자,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서 적용만 해주면 되겠지. 자, 가로 1번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이 어떻게 돼줘야 될까? 0보다 커져야 돼. 다시 얘기하면 k제곱 빼기 40이 0보다 작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정수가 아니더라도 제곱해서 40이 되는 숫자 충분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k 마이너스 루트 40 k 플러스 루트 40이 0보다 작다. 자, 요걸 해결하는 것은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사이 값이 우리가 찾을 정답. 그럼 2번, 3번은 거저먹기야. 접한다. 해의 개수가 1개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0이 빵이 돼야 되니까 자, 위에 걸 가지고 추측해보자. k는 누구? 그렇지. 뿔마 2루트 12 정답. 3번은 만나지 않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길 원하는 거야. 0보다 작길 원하는 거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위에서 풀었던 부등식의 반대야, 반대. 0보다 작은 게 아니고 0보다 크다가 돼야 돼, 크다. 자, 0보다 큰 거는 우리 가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위쪽에 풀었던 방법 그대로 가보면 큰 것보다 크고요. 작은 것보다 작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는 판별식을 이용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판별식을 이용 안 하더라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 뭐였노? 용어를 생각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자고 했지. 자, 한번 보자. 위에 원은 중심이요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2루트 2야. 그리고 직선인 거리를 구하기 쉽게 식을 꽂히면 요래 되겠지. 자, 그럼 구해보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루트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루트 5 분의 절대값 0,0을 넣으면 k. 자, 그 값이 반지름 2루트 2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럼 1번 봐봐. 뭐라고 했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왼쪽 그림 볼까? 이 상황이지, 이 상황.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길어. 따라서 1번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해. 반지름 2루트 2가 더 커야 된다. 즉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작아져야 돼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루트 10보다 작아라. 정답은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크고 2루트 10보다 작다가 정답이겠지.
그럼 가로 2번, 3번은 예측이 되지. 접한다. 접하려면 원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라.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즉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루트 2랑 같아야 돼. 즉 절대값 K가 2루트 10이라고. 그럼 끝났지?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 정답이겠구나. 3번까지 가볼까? 3번 만나지 않는다. 원 바깥에 직선이 있어야겠지.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야 돼. 아,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야 된다. 루트 5분의 절대값 K.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야 된다.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커야 된다. 다 됐지? 이것도 어떻게 했노?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를 정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였어.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어느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할 수가 없어. 문제에 따라서 판별식이 더 편리할까?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편할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돼. 다소 조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너의 방법을 믿고 풀면 되는 거야. 자, 4번 넘어갑시다. 4번이지만 너무 쉽지. 우리가 외웠던 공식 생각해봐.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했다. 냅다 x1, y1 들고 오기만 하면 됐다.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이 공식이 필요했다. 자, 조금 이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해줘. 그러면 4번 문제 볼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물었다. 그럼 들고 오자. x-1, y3 그대로 넣어봐. 마이너스 1, x 더하기 3 곱하기 y는 10. 끝!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0. 이래도 되고요. 보기가 불편한 사람은 이래도 되고요. 이것조차도 싫은 사람은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 어느 거를 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다만 숫자가 너무 크면 약분 같은 거라서 숫자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만 해주면 될 거고. 오케이?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물었다. 우리 공부했지. 이런 형태는 원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려면 완전 제곱을 해야 된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물었다? 그러면 당연히 완전 제곱 출발해야겠지. 가보자. x제곱과 마이너스 6x x 빼기 3의 제곱 9가 더 들어갔네. y제곱 더하기 4y y 더하기 2의 제곱 4가 더 들어갔네. 거기에 2k를 해라. 내 목표는 반지름이야. 그럼 사실 이 앞에 있는 거 안 적어도 되지. 그래도 한번 적어보자. 제곱은 나머지 항들 싹 다 넘겨봐봐. 13 빼기 2k가 되지. 이게 반지름이지. 아니지. 이게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되지. 맞나? 그럼 봐라.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인 원이 되어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이 반지름이 2 이상이 되려고 하면 이 값 자체가 2의 제곱인 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해돼? 이 파트가 반지름 역할을 하는데 그 반지름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끝. 13 빼기 2k가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2k가요. 9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k는 4.5보다 작아져야 되니까요. 우리가 찾을 자연수 k는 1, 2, 3, 4 4개가 정답이 돼주겠지. 따라갈 수 있겠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꽂혀주자. 자, 6번입니다. 6번 2,1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대해서 AP와 BP를 2대1로 만들도록 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물어봤어. 자, 일단 추측하건대 우리는 원의 방정식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도형은 원일 것이다. 근데 그거는 갠돈 거고 우리의 추측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 말로는 뭔가 좀 파악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2,1을 지났는데 여기가 2,1 여유롭게 한번 그림 그려보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났는데 자, 이 두 점에 대해서 AP와 BP의 길이비가 2대1이래 해석을 해봐. 점 P가 누군지 몰라.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1이래. 여기서부터 거리와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2대1로 만들어지래. 어디서 우리 봤던 거지? 선분 ABA를 쫙 그었을 때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은 내분점이었어. 기억나지? 2대1로 내분하는 점도 점 P가 들어가는 점이구나. 자, 반대로 AB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A로부터의 거리가 2쯤 되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쯤 되면 그 2대1이 되도록 하는 이 점은 외분점이었어. 즉 외분점과 내분점을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일지 몰라도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그 결과는 나중에 한번 언급만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에 점 P가 있는지 몰라. 공중부양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이 좌표를 내가 x, y라고 얘기해주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뻔히 안단 말이야. 2대1이 된다는 얘기는 거리의 B가 2대1이야. P와 A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와 P와 B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 B가 2대1이네. 그러면 우리는 좌표를 알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잖아. 한번 구해보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실제로 우리 구할 수 있다고. 요 놈을 이용해서. 자, 구해볼까? AP. 길이를 구하는 것 자체는 번거로우니까 제곱을 해보자. X값의 차이의 제곱과 Y값의 차이의 제곱. BP는 X값의 요거네. X값의 차이의 X값의 차이의 제곱과 Y값의 차이의 제곱 하면 이게 AP의 제곱과 BP의 제곱. 그게 몇 대 몇? 2대1 아니지. 제곱을 해야겠지. 4대1이다. 이 비례식을 만족하는 X와 Y의 순서쌍이 나타내는 도형이 누군지를 찾으면 돼. 그게 1차 방정식이라면 직선인 거고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뜬다면 원이 되겠지. 우리 목표는 이제 정리밖에 안 남았어. 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할 건데 전개하면서 바로 4배를 해보자.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8x가 되지. 84 32x 4, 4, 16의 4배 64 더하기 y제곱에도 4배 더하기 4y의 4배 더하기 2의 제곱 4의 4배 16은 여기는 그냥 냅다 곱해주기만 하면 되네. 이쪽에 적어보자. 이쪽에 적어보자. 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이다. 자, 더럽지? 굉장히 복잡하지만 별거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한번 봐봐. 약분만 해주면 돼. 넘겨서 3x제곱 플러스 36x y제곱 하자.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18y. 자, 이제 숫자 64 더하기 16은 80.
4 더하기 1은 5. 5를 넘겨버리면 75는 빵이네. 식이 복잡하지? 양변 3으로 나누어도 충분하겠네.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25는 빵이다. 됐니? 그러면 이제 눈치가 채. 이런 식이 나오면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이야.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물었으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정답이야.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을 물었으니까 이놈도 원의 방정식입니다.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런데 이왕 원이라고 하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도록 고쳐는 한번 보자. 안 고쳐도 상관없다. 자, 그럼 가보자. 우리 이거 연습 2번 했다 벌써. x 더하기 6의 제곱 36 빼야겠지?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9를 빼야겠지? 더하기 25는 0. 따라서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5 더하기 25.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넘어가면 20.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원의 방정식의 구체적인 형태. 이렇게만 표현하면 중심과 반지름 다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우리한테는 더 매력적인 방정식이 될 것 같아. 됐어? 맞아. 6번 문제는 요령이 없어. 그냥 거리에 대한 비율을 나타냈으니까 계산해주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다음에 이런 문제가 우리 학교 내신 시험이 아니고 모의고사에 혹시 나타난다면 이런 형태를 묻는다면 잘 나오진 않던데 묻는다면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정해진 두 점이 있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결과는 원이고 그 원 앞에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 수학에서는 야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몰라도 상관없어.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형태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자, 무슨 말인지 결과만 얘기하자. 두 점 AB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이면 아까 우리 어떻게 확인했노? 2대 1로 내분하는 점도 지날 거고 2대 1로 외분하는 점도 지날 거겠지.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그 원이 바로 우리가 찾을 그 원이 돼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 두 점의 내분점을 찾고 그리고 외분점도 찾아서 이 두 점을 지름으로 양끝으로 한 다음에 그럼 중점 찾은 다음에 반지름 길이만 구해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타나겠지. 참고 삼아 이야기한 거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외우거나 쓰기보다는 방금 풀었던 이 방법대로 푸는 것을 연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시다. 중심이 y는 x 빼기 2 위에 있고 중요한 멘트네.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 y축에 접한다. 또 중요한 이야기네. 그리고 3, -1을 지난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네.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었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 자, 도형 문제는 그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y는 x 빼기 2라는 직선 하나 그려볼까? 야를 y는 x 빼기 2라고 얘기할 거고 요 위에 중심이 어딘가에 있대. 중심이 어딘가에 요렇게 있대. 자, 그때 그 원이 y축에 접하래. 그럼 두 가지 나왔지. 중심이 여기 있고 y축에 접하라. 중심이 이 선에 있고 y축에 접해라. 중심이 여기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은 많이 있는데 그 점이 3, -2를 지나란다.
자, 여기가 한 2쯤 되지. 그러면 3, 마이너스 2는 여기겠네. 이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었어. 방금 추적했던 것대로 해봐봐. 이 선 위에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하면서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을 한번 찾아봐봐.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에 접하면서 그 원이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싶어. 그치? 중심이 여기 있고 y축에 접하면서 3, 마이너스 2를 접할 수 있는 원? 얘는 아니겠지. 자, 적당한 공간을 들고 왔을 때 여 직선 위에 중심이 있고 이렇게 그려볼까? 직선 위에 중심이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이 3, 마이너스 2를 지나기를 원하는 거야. 대충 한 이 정도의 원이 우리가 찾을 원이야.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래. 생각을 천천히 해보자. 어렵지? 원의 중심이 필요해. 원은. 그리고 중심에서부터의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요 점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이겠지? 그럼 천천히 해결해봐. 첫 번째, 중심이 y는 x 빼기 2 위에 있다. 이 점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x의 좌표를 내가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y 좌표는 a 빼기 2겠지. 그지? 그러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에서부터 y축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반지름이었어. 쭉 그대로 내려오면 이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이 거리가 꼭 지점의 x 좌표에 의해서 결정난다. 따라서 a의 값이 지금 양수겠지. 1, 4분면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이는 이 원이 y축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a가 될 것 같아. 부호가 불안하면 절대값 a라고 해보자. 그럼 많은 게 만들어졌어. 중심 나오고 반지름 나왔으면 원의 방정식 충분히 찾아지겠지요. 는 반지름의 제곱. 걔가 3, 마이너스 2를 지난데 대입이잖아. 대입. x에 3 집어넣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이 식을 만족한 a의 값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네. 자, 계산하자. 통째로 다 날라가네. 에이? 남는 게 없네. a 빼기 3의 제곱은 빵이네. 고민할 게 없네. a 값은 얼마? 3이 돼준다. 따라서 a의 값에 의한 절대값을 씌워주면 반지름도 3이 된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이해됐니? 오케이. 여기까지가 7번까지고요. 8번 들어갑시다.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물었다. 중심 좌표 물었으니까 또 원의 방정식을 완전 제곱해줘야 되고, 넓이가 최대를 물었다. 원의 넓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던가? 파이 r 제곱이었으니까 반드시 반지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목표는 얘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도록 고칠 거야. 가보자. x 더하기 a의 제곱에 a 제곱 빼줘야겠지? 두 개. y 빼기 2a의 제곱에 4a 제곱 빼줘야겠지? 거기에 나머지 것들 싹 다 붙여주자. 네, 들고 오고 나머지는 싹 다 보낼 거야. x 더하기 a 플러스 y 빼기 2a의 제곱에, 자, 암산합시다. 야 3a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3a 제곱. 야들도 넘겨라. 우리 뭐 구하고 싶어?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러면 반지름이 최대가 되면 좋겠어? 반지름을 결정하는 거는 얘네 이 식의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2차식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야. 그래서 들고 와봐. 2차식 x계수가 a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면 위로 볼록이겠네.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볼까? 반의 제곱 1이 필요하고 그럼 1을 없애주면 쌤쌤이 자 그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빼내야겠지. 3 더하기 9 얼마? 12야. 따라서 이 식은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12를 가자. 문제 속에서 a의 범위가 실수라고 했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전체 값은 커봤자 12가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반지름의 제곱이 커봤자 10이란 얘기네? 그럼 반지름까지 구할 필요가 없지. 왜? 원의 넓이의 최대값은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되는데 반지름의 제곱의 최대값이 10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12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해돼? 중심이 필요했고 아니네. 미안합니다. 원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 좌표를 구하랬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였지? 그럼 계산해보자. 실제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a, 2a인데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중심이 돼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원의 방정식을 두지 말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면 중심과 반지름이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이어서 9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이야기 기억해야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입을 하자. 그때 원의 방정식을 물었다. 자, 말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XY축을 여기 그려볼게요. 얘 X, 얘 Y, 원점이라 해보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많지? 2, 4분면에서도 1, 4분면에서도 3, 4분면에서도 4, 4분면에서도 접할 건데 접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인 이 점을 지난대. 그러면 이 점을 지날 수 있는 XY에 접하는 원은 이제 몇 개 안 생기지. 왜냐면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에 있는 원들은 절대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3, 4분면에 있는 원이 3, 4분면에 있는 원만이 2,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원을 지금부터 한번 대충 찾아보자. 요런 원이 하나가 있겠지. 그리고 또 요런 형태의 원이 또 있을 거야. 요거는 빼고 번호를 그려보자. 요런 형태의 원이 또 하나 있을 거야. 그 두 원의 중심이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래.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 아래 거는 살짝만 지워놓고 지금 보이는 이 작은 원, 이 원을 중심으로 중심을 한번 찾아보고 동일한 성질을 갖도록 하는 이 중심을 찾으면서 얘가 아닌 또 다른 점이 있는지까지 캐치를 해볼 거야. 자, 봅시다. XY축과 동시에 접하는데 일단 이 원의 중심이 내가 A, B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3, 4분면 위에 있으니까 A의 좌표도 마이너스, B의 좌표도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X축에 접하니까 중심에서 선을 그으면 이게 반지름이겠지. Y축에 접하니까 중심에서 선을 그으면 이것도 반지름이야.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길이가 둘 다 반지름이면서 여기까지의 좌표는 A고 여기까지의 좌표는 B야. 길이가 똑같으니까 A와 B에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도 똑같겠지.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B가 아니고 내가 A, A라고
둘 다 음수를 가지면서 좌표가 똑같은 원의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지름 길이도 눈치가 채지지. 반지름 길이는 방금 우리 체크했잖아. 이만큼이 반지름인데 그게 X좌표가 결정. 이만큼이 반지름인데 Y좌표가 결정. XY 좌표가 둘 다 A인데 이 A가 반지름을 결정하니까 우리가 찾을 반지름은 A다. 물론 A가 지금 음수잖아. 음수니까 A에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면 이게 반지름일 거야. 그러면 다 됐지.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이고요. 반지름이 절대값 A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A 제곱이야.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를 지난다. 자, 그럼 대입 마이너스 2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 이 식을 만족하는 A의 값만 구해주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싹 다 나오겠네. 그게 한 개라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원이 나올 거고 2개 이상이라면 이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있다란 얘기인 것 같아. 구해볼게. 전개 2A 제곱 사라지면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A 4 1 다 됐네.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5의 곱이 0이고 그러면 우리가 찾을 A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자, 위에 다시 적을까? A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두 가지다. 근데 구하는 것은 원의 방정식을 물었지. 그럼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식에 A 값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 첫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A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자. X 더하기 5의 제곱 Y 더하기 5의 제곱은 25.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접한다라는 개념으로 반지름의 역할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준 거고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방정식 충분히 찾아지고 이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멘트 굳이 원의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함수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 지난다라는 단어가 보이면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O 위의 점. 자, 체크할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바로 생각하자. 고민할 게 뭐 있노? 바로 적는 거지. 1X 더하기 2Y는 5. 이게 접선이야. 너무 쉽지? 이 접선이 원과 접한다. 접한다. 판별식이 빵이고 접하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이거를 이용해보면 A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지. 마음대로 골라. 판별식을 쓰든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 쓰든.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식과 이 식 두 가지를 써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은 이게 편하더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해보자. 그러려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도록 고쳐줘야겠지? X 플러스 3의 제곱 6이었으니까 반을 쓴 거야. 자, 9가 없었다.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빼주고 플러스 A는 빵.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3 빼기 A다. 그럼 정리해봐.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 콤마 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3 빼기 A가 되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은 X 플러스 2Y 빼기 5는 0이야. 자, 계산합시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요. 어이구야, 이게 뭐야? 거리를 구하면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루트 5분의 중심 좌표 넣고 넣어라.
마이너스 3 플러스 6 빼기 5의 절대값을 씌워라. 그럼 뭐야 이게? 루트 5분의 얼마야? 2네. 그게 반지름 루트 13 빼기 a 같아야 된다고.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여기가 6이 아니고 얼마였어요? 4였다 그지? 여기 2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4가 되네. 그러면 여기도 분자가 2가 아니고 얼마가 되니? 4가 되겠네. 따라서 주어진 식을 통째로 제곱하면 16은 5 곱하기 13 빼기 a가 돼서 13 빼기 a는요 5분의 16. 따라서 a는 5분의 13은 65 빼기 5분의 16이 돼서 정답은 5분의 49가 돼줄 거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계산이 또 실수가 나와서 오늘은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실수가 나왔네. 마이너스 3 넣고 2 넣으면 이렇게 된다. 자, 내용은 똑같지? 접선에 대한 이야기와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거,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이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4,3에서 원의 근 접선 중에서 자, 잠깐 멈춰볼게. 4,3에서 원의 근 접선이래. 우리 공부했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식 중에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쉽게 구했지. 그런데 이 4,3은 읽어봐봐. 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없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4,3을 집어넣어버리면 25가 나오는데 9가 아니란 말이야. 원 위의 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출발하자. 그때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했다. 자,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원 바깥에 있는 4,3에서 근 접선이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자. 도형 문제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어요. 이 원 바깥에 4,3이라는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두 개의 접선, 여기 하나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 우리 생각에는 얘인 것 같아. 얘가 기울기가 양수일 것 같고 이 녀석은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일단은 기울기가 얼마일까? 맞아, 문제를 안 풀어봐도 얘는 기울기가 빵이라는 게 보여. 왜? 4,3과 0,3을 동시에 관통해야 되니까 x축과 평행, y의 값은 늘 3, 기울기는 빵이다. 보이지? 근데 이게 아니고 기울기가 양수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똑같다.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를 물었다.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이 4,3을 지나는 건 아는데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m에 x 빼기 4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이 직선과 이 원이 서로 접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였지. 접한다. 교점의 개수를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 판별식을 사용하든지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서 교점의 개수를 따졌어. 근데 선생님은 주로 2번을 많이 써. 이게 조금 더 편해, 내 느낌은. 근데 판별식을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냥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이 원과 y는 mx-4m 더하기 3이라는 이거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얘를 y 자리에 한번 넣어보자. 얼마나 번거로워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mx-4m 더하기 3의 제곱이 9다. 전개를 한번 해볼게. x제곱에
m제곱 x제곱 가운데의 제곱 끝에 거 제곱에 야둘 마이너스 8 m제곱 x 야둘 마이너스 24m 야둘 플러스 6 mx가 9가 돼야 돼. 정리 조금만 더 할까? 아따야 많다. 이거 하기가 싫다야. 얘 둘 묶어버리면 1 빼기 7 m제곱에 x제곱이 되고 이만큼 아니네 다시네 요거를 싹 다 지워버리면 x제곱 x제곱 이거 두 개만 묶으면 되겠네. 1 더하기 m의 제곱에 x제곱인 거고 그리고 x는 야와 야를 묶어주면 되겠네. 플러스 6m으로 묶어버리면 아니네 2m으로 묶어야겠네. 아따야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구나. 2m으로 묶어버리면 3-4m의 x 그리고 나머지 것들 요거 3개 묶어봐봐. 16m제곱 마이너스 24m에 9와 9는 손잡고 날아가면 얘겠지.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1개가 돼야 돼. 그럼 조금 더 내려서 계산해보자. 2차 방정식의 해가 1개가 되려면 우린 판별식을 계산하면 돼. x의 개수가 지금 짝수야. 그래서 4분의 d를 계산해버리면 m에 3 빼기 4m의 통째로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더하기 m의 제곱에 16m 제곱 마이너스 24m. 아따야 하기 싫다 그지? 이왕 온 김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정리하면 얘는 m 제곱 곱하기 16m 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9 빼기 16m 제곱 더하기 24m 마이너스 16m 4제곱 플러스 24m 세제곱이네. 얘까지 마저 정리해봐봐. 자 얘까지 얘를 고쳐볼까. 얘는 16m 4제곱 마이너스 24m 세제곱 더하기 9m 제곱이다 그지? 걔를 요놈 대신 바꿔치기 해보자. 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사라질 게 보이지? 16m 4제곱 아 다행이다. 24m 세제곱 다행이다. 얘와 얘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7m 제곱 더하기 24m 아 다 나왔네.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접하니까 교점의 개수가 1개고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1개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 0이 돼야겠지. 그러면 m으로 묶어버리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7m 플러스 24는 0이 되어서요. m의 값은 자 여기 적어볼까? 둘 중에 하나네. m이 0이든지 m은 7분의 24가 되든지.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찾을 m의 값인데 그 중에서 뭘 구하는 노? 양수를 구하랬지. 그래서 정답은 7분의 24. 그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합치면 31이 정답이 돼줄 거야. 자, 어때? 어쨌든 판별식을 써서도 정답은 나오지만 판별식을 계산하는 과정이 힘들었어. 근데 해보기 전에는 모르고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면 판별식은 뭔가 복잡할 것 같다? 그런 추측이나 생각이 들면 판별식을 안 쓰는 거지.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해 보면 될 거야. 자, 계산해 보자. 우리가 찾을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고쳐주면 좋겠지? 이쪽에 한번 고쳐보자.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 0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루트에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에 0,0 얘 0,0 넣을 거야. 그럼 절대값 3 빼기 4m만 보이지? 그 값이 반지름 길이 3과 똑같아야 되잖아. 맞니? 그래야지 접하잖아. 접한다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 찾으면 돼. 자, 분모 연락에 보내서
제곱해보자. 16m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9는 자 보내서 제곱할 거야. 9m제곱 더하기 9다. 사라지면 7m제곱 마이너스 24m은 0이네. 아이고 아까 판별식 썼을 때보다 훨씬 간단하네. 해보니까 간단하네. m 묶어내면 7m 빼기 24는 0이 되어서 0이 아닌 양수 m의 값은 아까와 똑같이 7분의 24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찾을 P와 Q의 합은요 31이 되겠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구별이 돼? 어쨌든 접선이든 두 점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다면 두 가지 접근 방법, 판별식을 쓰든 반지름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을 쓰든. 자, 끝을은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2번부터 13번은 조금 도형에 대한 성질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풀기 전에 도형에 대한 공부 잠깐 하고 가자. 야의 이름이 뭐니? 원이지, 원. 자,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보자. 야 이름은 뭐니? 맞아. 야 얘를 우리는 현이라고 했어. 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 여기에 원의 중심에서 현에 쭉 하고 수선을 그어버리면 이 수선은 반드시 현을 2등분하게 돼 있어. 이해되니?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2등분이 되더라. 자, 기억을 해야 돼. 중학교 때 공부한 거지만 고등학교 때 매우 많이 쓰이는 성질이니까 꼭 메모해두고 기억을 해주자. 자, 두 번째. 원 위에 현이 하나가 있을 때 현의 중심에서 수선을 쫙 그어주면 그 수선은 무조건 원의 중심위를 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이 하나 있을 때 현의 중심을 지나는 2등분선, 수직 2등분선을 그으면 그 선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앞의 내용은 뭐였어? 중심에서 수선을 그으면 2등분이 된다는 거지. 그림은 똑같거든. 그런데 해석이 다르지? 중심에서 수선 내리면 거리 같다. 현의 수직 2등분선은 중심을 지난다. 자, 이 두 가지 원의 현에 대한 성질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반드시 메모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 12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한다. 자,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고 그 AB의 길이가 6이 되도록 하는 K를 물었어. 식을 가지고 뭔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어쨌든 원이다. 원이 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있대. Y축을 쫙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 치자.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여기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을 내가 AB라고 하면 이 A와 B를 연결한 이 현의 길이가 6이 된대. 그때 이 K의 값을 물었어. K 값을 모르지만 나머지 값들을 다 아니까 원의 중심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거니까 일단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도록 고쳐보자. x-2의 제곱 한꺼번에 적자. 이제 y 플러스 1의 제곱은 k 넘어가면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에서 4가 필요했고 여기에서 1이 필요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 두 개를 더한 값을 더해버리면 손잡고 날아가겠지. 그러면 얘와 똑같아질 거야. 그럼 더하기 5와 똑같아. 이게 안 되면 하나하나 밟아가세요. 자, 이 이야기는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 빼기 K라는 거지. 그림 다시 그려보자.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 중심이 2,-1이라고 했지? 여기에 자, 중심이 2,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여기가 중심이고 원이 하나가 있대. 그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한대. 자, 들고 와볼게. 여기 이렇게 있어. 그때 이게 만나는 두 점은 여기와 여기를 A, B라고 해보자. 그때 이 A와 B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돼주면 K의 값은 얼마냐? 다시 얘기하면 K는 반지름을 결정할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를 물어본 거야. 어렵지? 분명히 쉽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도형이랑 가지고 있는 도형을 보면 원이 있고 원 위에 있는 현이 하나 있어. 나는 이 길이를 알고 있고 원의 중심 정도 알고 있고 반지름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원의 성질을 써볼 건데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원은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모든 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이었어. 그런데 아무 점이나 연결해서 내가 반지름을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특별히 문제 속에서 가르쳐준 점들의 의미를 한번 담아보자. 자, 중심에서 B까지, 중심에서 A까지 연결해봐. 이 갈색 선 두 개가 무슨 역할을 한다? 반지름 역할을 한다. 루트 5 빼기 K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한번 봐봐. 원의 중심 여기 있고 현이 하나가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으면 그거는 반드시 현을 2등분 한다고 했거든. 선을 그어볼까?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수선, 수직이지. 현을 2등분 한대. 자, 그러면 이 한 길이가 얼마란 얘기냐? 하나의 길이가 3이고 여기도 얼마란 얘기일까? 3이란 얘기야. 확대를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은 내가 H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삼각형만 다시 한번 쭉 들고 와봐. 자, 이 부분은 실제로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이만큼만 들고 와서 한번 봐봐. 자, 여기에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이게 원의 중심 O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를 H라 하면 수직이고 길이가 똑같고요. 이게 3, 이게 3이고요. 이만큼이 루트 5 빼기 K였어. 맞니? 충분히 돼. 그리고 이건 원의 중심이 아까 몇 콤마 몇이었냐면 2 콤마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이렇게 쭉 나열한 이 선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Y의 축이었어. 그치?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를 보고 싶은 거야. 얘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선분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는 직각삼각형이나 도형이 보이면 너무 이용할 게 많아.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와 관련된 공식 뭐 있었니? 피타고라스 정리. 세 선분 중에서 이게 3인 거 알고요. 이게 루트 5 빼기 K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얘만 내가 적당히 잘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누군지가 궁금해. 이 선분의 길이랑 똑같네? 어느 축? Y축. 어느 축? Y축. 이 점의 좌표는 얼마? 2 콤마 마이너스 1. 자, 중심에서 쭉 올라가 보면 여기가 2야. 이만큼의 길이가 2라고. 끝. 자, 이만큼의 길이가 2네. 다 됐네. 끝.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요.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거와 똑같습니다. 뭘 잘못했다, 그지? 잘했나? 잘했네. 자, 그러면 5 빼기 K가 13이 나와야 되니까 K의 값은 얼마겠다? 그렇지,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돼주는 거야. 그럼 정답이 마이너스 8이네. 문제 다 풀었네. 신기하다, 그죠?
금방 뭔가 생각이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라고는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K가 튀어나와 버렸어.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가 되니? 그래.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했고 원과 만나는 점이라는 거, 반지름이라는 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현에 대한 성질도 두루 묻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기억을 해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13번 문제로 갑시다. 맞아, 13번도 요령을 모르면 꽤 생각할 게 많은 문제인 거야. 자, 일단 풀기 전에 정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정삼각형의 뜻이 뭐였니?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고 성질로는 세 각의 크기도 똑같았어.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삼각형의 높이, 이 높이는 무엇을 결정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지, 2분의 루트 3 A와 똑같았고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이 중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 문제 풀 때는 필요 없는데 필요하겠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정삼각형에서 밑변에 반대편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수선은 반드시 아랫변을 2등분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 어떤 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직선을 움직이는 또 점이 있다. 식만 보였지만 그림으로 뭔가 봐야 될 것 같아. 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래. 그게 정삼각형이 될 때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냐 물어봤지. 자, 한번 보자. 원이 있어야 돼. 반지름이 얼마인 원? 2인 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원이 있고, 자, 직선이 하나 있네. x절편이 얼마인? 4루트 2. 대충 계산해봐. 4루트 2는 루트 2가 1.4 정도 되니까 5.6이네. x절편이 2, 4, 6, 한 5.6이니까 이쯤을 지나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1이 되는 직선이 여기 있어. 얘가 y는 x 빼기 4루트 1에. 자, 문제에서 뭐랬냐면 원 위에 내가 한 점을 잡고 직선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되기를 원한다? 정삼각형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 정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것을 물었지. 근데 일단 언제 정삼각형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속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정삼각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아야 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점 두 개를 잡으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원 위에 한 점을 잡으면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될 것 같지는 않아. 왜? 여기에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이걸로 정삼각형 만들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정삼각형은 모양이 전부 다 닮음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넓이는 작아지고 한 변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넓이가 커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맞지? 그지? 자, 그러면서 정삼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밑변의 크기가 커지면 높이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밑변의 길이가 짧아지면 높이도 자연스럽게 짧아지게 돼 있어.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직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높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 점을 하나 잡았다. 어디가 높일까? 그렇지. 내가 원 위에 잡았던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높인 거야. 맞냐?
한 번 더. 직선 위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선분을 밑변으로 하면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높이는 그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이 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고.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정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넓이도 커지지만 밑변이 아닌 높이가 크면 클수록 넓이도 커진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 위에 있는 어느 두 점을 내가 잡든지 간에 높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 제일 낮은 위치에부터 제일 높은 위치까지가 어딘지를 판단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높이가 어딘지를 결정해주면 되는데 높이가 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은 원 위의 한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제일 짧은 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끝났다. 어딜까? 대충 이쯤 되는 거야. 왜 그쯤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수직인 선을 하나 쭉 그어봐봐. 이래 그었지.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니? 이만큼. 반지름 2.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니? 반지름 2.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수직이 되는 거 잘 알고 있거든? 어떻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선을 쫙 그었을 때 처음으로 요 직선에서부터 쭉쭉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이 점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가장 높이가 작게 되는 지점이라는 거 분명한 거야. 조금 더 올려보자. 선을 쭉쭉 올렸을 때 만나는 교점에 삼각형을 만들면 그게 높이가 될 건데 언제 높이가 제일 커지느냐를 생각해보면 이 직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여기 제일 마지막으로 접하는 순간. 이 순간까지 가면 높이가 최대값이 되고 이 순간까지 가면 높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점이 어디가 되고 그때 높이의 값이 어떻게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수치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얘를 여기로 넘겨서 해봅시다. 원점을 O라고 하고요. 이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필요해. 왜 이 거리가 필요하냐면 얘를 알면 이만큼 반지름 길이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지? 즉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높이가 나온다고. 또 이 길이를 알면 이만큼 반지름이잖아. 그 길을 더하면 뭐가 돼? 그렇지. 삼각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높이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표는요. 점 O와 직선 x 빼기 y 마이너스 4루트 2는 0. 요거 둘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다. 계산해볼까? 이젠 진짜 식이야. 앞에까지는 생각이었고 루트 2분의 0,0과 계산을 해라. 야의 절대값. 그럼 루트 2 떼버리면 4네? 뭐가 4란 얘기야? 이 갈색 길이가 4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 제일 짧은 직선에서부터 원에 제일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니?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일까? 이 길이는 4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 길이에서 반지름 길이를 뺀 만큼 그게 가장 짧은 길이 2가 된다고. 맞냐? 이게 또 무슨 역할? 정삼각형의 가장 작은 높이가 2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는 이 길이 구해봐야겠지. 가장 큰 정삼각형의 높이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걔는 뭘까? 자, 들고 와보자. 이만큼은요. 가장 긴 길이는요. 들고 와보면요. 4에서 이만큼 4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돼. 그럼 얼마? 6이 되네. 끝. 다 됐네. 이게 정답일까? 아니지.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정삼각형의
높이 정도밖에 안 구했다. 작은 정삼각형, 큰 정삼각형의 높이밖에 안 구했다. 그럼 비교해 봐봐. 자,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요 작은 삼각형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자.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a가 높이가 돼야 되거든. 그럼 한 변의 길이 a는 루트 3분의 4가 되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할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 4분의 루트 3의 a제곱 3분의 16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란 얘기야. 그럼 다 끝났네. 쑥쑥 날아가면 4가 되고 정답은 3분의 4 루트 3이 가장 작은 넓이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맞아. 끝났어. 이게 최소값.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최대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클 때겠네. 따라서 한 변의 길을 a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a가 높이가 되면 좋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a는요. 루트 3분의 10이네요.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3분의 144가 돼야 돼. 끝. 36 쑥 12. 정답은 12 루트 3이 최대값이 돼주겠지. 어떻게 풀었는지 와다. 사실 수식은 몇 개 없는데 이 도형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 게 어려웠지. 밑변이 주어져 있을 때 높이가 어떻게 가장 커질 수 있을지 원의 중심과 연결했던 부분.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처음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거든.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이구나 와닿을 수 있을 거고,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 도형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13번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건데 여기까지 와줘서 대단히 고맙고 14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14번은 사실 우리 여러분들하고 학습지에서 이미 수준별 문제로 선생님이 한번 던졌던 문제야. 수업 시간에 던졌던 문제거든. 학습지를 한번 살펴봐봐. 최근에 풀었던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와 관련된 문제 파트로 보면 아마 있을 거야. 그 문제를 꽤나 복잡하게 연산이 많이 들어가게 문제를 풀었거든. 우리 쌤이 좌표평면이 3단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도형의 방정식 파트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학은 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대수적인 내용으로 학문이 성격이 있었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도형과 선분 사이의 관계, 그림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기하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했어.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보완을 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14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대수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수치로 계산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지. 자, 오늘은 24번 똑같이 풀진 않을 거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도형을 바라보는 기하적인 사고 능력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형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그러려고 하면 문제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 자, 봅시다. 한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다. 자, 원이 보이면 우리 원에 대한 성질 두 가지는 찾아내야 돼.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란 거 알고 있어. 두 번째 원도 중심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것까지 알고 있어. 물론 앞에 있는 직선인 직선이라고만 가르쳐줬지 아무런 정보가 없지. 대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다라고 했어.
표현해봐. 반지름 3이니까 여기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3,0이래. 여기야 여기. 이게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이 정도 되는 아까보다 조금 작은 원이겠지? 자, 이 원이 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쯤 되겠다. 그죠? 자, 그럴 때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 두 개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그려봐. 이 원을 동시에 지나는 접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그건 우리 찾을 수 있거든. 뭐 그림은 어렵지 않지. 얘랑 반대편에도 하나 더 요렇게. 자, 요렇게 뭐 좀 이상한데? 자, 요렇게 두 개의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두 개가 접선이야. 요렇게 내려간다 생각해보자. 자, 이 두 접선의 기울기 m 값과 y 절편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풀어도 정답은 나오겠지만 그림으로 한번 봐봐.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접한다라고 했잖아. 접하면 우리는 직선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고 했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0인 반지름이 2인 원도 똑같이 접하면 요 선을 그으면 이게 반지름 역할을 한다고 했어. 이 길이가 얼마? 이게 3이고 2가 된다고 했지. 다 했어. 그래. 자,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도형 공부할 때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런 형태도 되게 중요했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얘야 얘. 얘 무슨 도형이니? 직각삼각형. 하나 더 그려보자. 얘는 무슨 도형이니? 직각삼각형. 두 개가 무슨 관계일까? 그렇지, 닮음이라고. 몇 대 몇?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 2대 3이라고. 작은 삼각형의 길이가 2일 때 큰 삼각형은 3이고 작은 삼각형의 길이가 2일 때 대응하는 큰 삼각형 3이고 작은 삼각형의 길이가 2일 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3이 된다고.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나는 모르는데 이 길이 두 개는 2대 3이 돼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모이는 이만큼은 어느 역할? 이만큼이 2라면 이만큼은 1역할 해줘야겠지. 자, 이 부분 다시 구체적으로 보자. 1역할하는 선분의 길이가 실제는 얼마인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빵이거든. 실제 길이는 얼마일까? 3이라고.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6이라고.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친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9겠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좌표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해석을 해볼까?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9, 즉 마이너스 9,0을 지나니까 이 직선은요 y는 기울기는 몰라요. 대신 마이너스 9,0을 지난다. 즉 9x 9가 아니네. mx 더하기 9m이 되는 거지. 즉 문제에서 얘기한 이 값이 n과 똑같다란 얘기야. 그럼 다 됐나? 이제 문자가 하나가 사라졌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해보는 거야. 이 직선은요 0,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반지름 길이 3과 같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거리는요 계산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끔 식을 고쳐볼까? mx-y 더하기 9m으로 고쳐볼까? 그럼 루트에 x의 개수 m과 y의 개수 1 제곱에 0,0을 대입하면 9m. 절대값을 씌운 게 얼마가 될까?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 3이가 되면 된다.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m의 값만 구하면 된다. 어떻게 할까? 본에서 제곱을 하자.
81제곱은요 9m제곱 더하기 9가 되고요. 72m제곱은요 9가 되니까 m제곱은 8분의 1이 나오는구나. 이걸로 m값 맞아 구할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나오면 n값도 구할 수가 있지. n값은 9배만 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에 9구나. 그럼 끝났어. 32에 mn은 32 곱하기 요거 두 개 8분의 9. 따라서 정답은 36이 돼주겠지. 그치?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혹시나 영상을 끊을까봐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 m제곱의 값이 나오면 이미 정답은 다 나온 거야. 왜냐면 봐라. n의 값은 9m이랑 똑같다라고 했어. n의 값은.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2mn이고요. n의 값은 9m과 똑같다며. 그지? 그럼 얘는 32 곱하기 9 곱하기 m제곱인데 m제곱이 얼마? 81이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81이 아니고 8분의 1 약분해주면 4, 9, 36이 정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어떻니? 쉽지만 않지? 물론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학습지 속에 있는 계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데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준 내용은 얘였어. 도형으로 바라봐서 도형의 비례관계 그런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자, 14번과 13번은 교과서에만 수록되기에는 되게 아까운 문제야. 실제로 도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제들은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거고 선생님들 역시도 정기고사에서 출제하고 싶어하는 영역들일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나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도형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익혀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